급락하는 주가에 대한 두 번째 후속 영상입니다. 1분기 생산량 및 판매량 급감으로 인해 실적이 나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감소폭이 역대급일 거란 부분은 논란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감소폭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 상당할 거다라는 식보다는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접근해야 비교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개인적으로는 4년 전 실적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및 판매량 감소분을 추정하는 데 있어 신형 모델 Y 생산 라인 조정으로 인한 생산 중단 기간 2주, 신형 모델 Y 대기로 인한 기존 모델 Y의 판매량 감소폭 등을 가정해 봤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춘절 연휴 기간 포함해서 약 3주간의 가동 중단 기간을 가졌습니다. 신형 모델 Y는 25년 1월 10일 중국에서 공개되었고 2월 26일부터 런치 시리즈 그리고 3월 15일부터 일반 모델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신형 모델 Y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3주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설날 휴일과 겹쳐 추가적인 정지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3 생산은 이 기간 중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만 중단되었으나 모델 Y 전환은 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하이는 테슬라의 주요 수출 허브로 신형 모델 Y 생산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기가 베를린 또한 약 2주간가량의 가동 중단 기간을 가졌습니다. 유럽 시장용 신형 모델 Y 런치 시리즈 배송이 3월 10일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차량입니다. 22년 모델 Y 초기 생산 전환의 과거 사례에서 베를린 공장은 약 1, 2주간 부분 또는 전체 중단을 경험했습니다. 신형 모델 Y 전환도 이와 유사한 기간으로 추정됩니다. 기가 텍사스 또한 마찬가지로 약 2주간 가동 중단 기간을 가졌습니다. 신형 모델 Y 런치 시리즈 배송이 3월 8일부터 텍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모델 3 하이랜드 전환에서 프리몬트 공장의 2주 중단 사례를 참고해 보면 텍사스도 비슷한 2주간의 부분적 또는 전체 중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몬트 마찬가지로 약 2주간의 가동 중단 기간을 가졌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신형 모델 Y 런치 시리즈 배송이 텍사스와 같이 3월 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텍사스와 비슷한 시기에 전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리몬트는 모델 S, X, 3Y 모두 생산하므로 모델 Y 라인 부분적으로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가 상하이 약 21일, 베를린, 텍사스, 프리몬트 모두 약 2주간의 생산 중단 기간을 가졌습니다. 기가 상하이의 경우 1월 1일부터 라인 조정 전인 1월 21일까지 생산 및 판매량, 1월 22일부터 2월 14일 라인 조정으로 인한 모델 Y의 기존 재고 판매 및 모델 3의 생산 및 판매, 2월 15일부터 구형 모델 Y 생산이 없기에 기존 재고의 판매 및 모델 3의 생산 및 판매, 2월 26일부터 신형 모델 Y 런치 시리즈 및 모델 3 생산 및 판매, 3월 15일부터 신형 모델 Y의 일반 트림 및 모델 3의 생산 및 판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생산량 및 판매량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신형 모델 Y 구매 대기로 인한 기존 모델 Y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로 감소했는지, 라인 조정 기간 내 기존 재고 판매량에 대한 추정시 등에 기반해서 4개의 각 공장별 라인 조정 기간 전후로 생산 및 판매량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모델 Y 구매 대기로 인한 기존 모델의 판매량 감소폭이 어느 수준일지 등 전반적으로
추정의 편차가 매우 컸고 그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각 공장별 라인 조정 기간 전후로 생산 및 판매량을 추정하던 작업을 멈췄습니다. 많은 추정의 오류를 없애고자 최대한 단순하게 사고해봤습니다. 중국은 제조사별 주간 보험 등록 대수를 공개하고 있고 이에 기반해서 제조사별 월별 생산 및 판매량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자료에 의하면 기가 상하이의 수출 포함한 1월, 2월 전체 생산량은 각각 6만 3천 대, 3만여 대, 그리고 3월 첫 주 주간 보험 등록 대수가 13,800대에 감안하면 1분기의 생산 및 판매량은 약 15만 대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24년 1분기 22만 대 대비 마이너스 32% 예상됩니다.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기가 상하이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대륙권에서의 감소폭은 1월, 2월 유럽 및 캘리포니아에서의 큰 폭의 하락률이 공개된 만큼 이를 반영해서 전사의 1분기 생산 및 판매량 감소는 약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46%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24년 1분기 생산량 43만 3천 대 대비 25년 1분기 예상 생산량 27만 대에서 23만 대 예상합니다. 24년 1분기 전사 매출액 213억 불 대비 25년 1분기 전사 매출액 165억 불에서 150억 불 수준으로 약 마이너스 22.5%에서 마이너스 30% 추정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가격의 조정은 이런 어닝 쇼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격 하락에 반영된 리스크 더 이상 리스크 아닙니다. 향후 주가 추이는 4월 초 분기 판매량 공시하면서 주가는 40% 전후에 생산 및 판매량 감소에 크게 반응할 것이고 이후 4월 말 어닝콜에서는 이미 4월 초 판매량 감소 부분이 공시되면서 반영되기에 실적 발표 자체보다는 일론의 로보택시, 언슈퍼바이즈드 FSD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코멘트가 더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중국에서 신형 모델 Y 사전 주문량 20만 건 이상의 추세를 감안해 보면 모델 자체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판매량 감소가 이루어진 부분 아니고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모델 Y를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라인 전환 진행하면서 생산량 감소 및 그에 따른 판매량 감소 그리고 대기 수요의 지연 효과 등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1분기가 지나면 금방 잊혀질 이슈입니다. 펀더멘탈이 훼손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FSD의 개발 진전 상황 그거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2015년부터 안전운전자 동승 테스트 허가 드라이버드 테스팅 퍼밋만 보유하고 있고 운전자 없는 상업 배치 허가 드라이버리스 디플로이먼트 퍼밋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웨이모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신청에서 허가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언슈퍼바이즈드 FSD 6월 출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오스틴은 6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캘리포니아는 규제 기간의 허가가 크게 단축되지 않는다면 연말 혹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 시작 등이 1분기 어닝콜에서 언급되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추정치이지만 현재 FSD 버전 13 계획간 주행 가능 거리가 약 500마일 수준으로 여전히 인간 운전자의 67만 마일 대비 상당한 격차가 있고 아시옥은 이번 2분기에 크로스 체크할 것으로 지난 6월 주총에서 밝혔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입니다. 격차가 상당합니다. 최대 2000 테라플러스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인간의 1천억 뉴런을 버금가는 1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그래서 전작인 AI4 대비
10배 개선이 예상된 AI5 출시가 25년 12월 예상되기에 적어도 내년은 되어야 유의미한 언슈퍼바이즈드 FSD의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정말 조금씩 닿을 듯한 거리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FS 신경망은 오늘도 개선되고 있고 응원합니다. 가격 하락이 반영된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